보시는 화면은 오키나와 바다가 아닙니다. 고화질 영상을 못 구했어요. 아시아의 하와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휴양지 오키나와. 1870년대 일본에 병합되기 전까지 이곳엔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국이 존재했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해왔습니다. 오키나와의 폭력 조직 역시 본토 야쿠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탄생했죠. 꼴의 조직 상징의 류큐 왕실 문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야쿠자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이들을 야쿠자와 별개의 집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죠. 폭력 조직이 폭력으로 유명한 게 당연하지만 오키나와의 폭력단은 본토 야쿠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수많은 폭력 사태로 유명합니다. 왜 그렇게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오키나와 폭력단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본토의 야쿠자는 조직의 수장과 조직원들이 부모와 자식 관계로 연결돼 엄격한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피라미드 구조로 조직의 말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층부에서 적당히 중재를 하거나 꼬리를 자르기가 용이하죠. 반면에 오키나와의 폭력 조직은 상하 관계가 희미한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단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충돌도 곧바로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키나와 본섬의 면적은 제주도의 3분의 2 정도, 그리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여기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폭력단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들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적과 아군만 있을 뿐 중립파, 중립지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오야붕도 없었기 때문에 쉽사리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서 유출되는 무기들로 폭력단원들이 무장하게 되면서 충돌은 쉽게 격화되었죠. 이 섬에 폭력단이 형성되고 반세기 동안 오키나와 항쟁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폭력 조직 전쟁이 무려 6차례나 벌어졌습니다. 이 골칫거리 불안당들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본래 오키나와에는 이렇다 할 규모의 폭력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야쿠자들의 뿌리가 되었던 도박장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폭력배들이 갈라먹을 이권 사업도 많이 없었죠. 드물게 나타나는 불량배들은 더 큰 벌이를 위해 본토나 해외로 떠나갔습니다. 이런 오키나와에 본격적으로 폭력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였습니다. 오키나와가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식량을 포함한 많은 물자가 미군에 의해 배급되었습니다. 이때 미군 기지로부터 물건을 훔쳐 이익을 얻는 행위가 횡행했는데 이러한 범죄를 일삼는 자들을 전과 악야라고 불렀습니다. 전과를 올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훔친 보급품들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하였고 일부는 일본 본토와 대만으로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거머쥐는 사람도 생겼고 어떤 이들은 유흥업소에 보호업을 시작했죠. 이들이 집단화된 것이 오키나와 폭력단의 기원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기원은 유흥업소, 상점가에서 요금을 떼먹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미군 병사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업소 주인들이 가라데 도장의 문화생들을 고용했고 이들 세력이 커지자 폭력단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키나와시에선 정가 악야들을 중심으로 코자파라는 조직이 형성되었습니다. 코자는 오키나와시의 옛 이름입니다. 나아시의 상점가에선 가라테 문화생들을 중심으로 나아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본토의 야쿠자들이 조, 일가 등의 조직명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무슨 파라고 부르는 것이 오키나와 폭력단의 특징입니다. 코자파와 나아파는 각자 지역의 유흥업소와 상점가에서 보호비를 걷어들였습니다. 서로 영역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정기적인 친목회를 가지는 등 무난한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1960년대 두 조직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서로의 구역을 침범하고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9월 9일 나아파의 두목 마타요시 세이키가 코자파 일원들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1차 오키나와 항쟁의 시작이었죠. 마타요시는 중상을 입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1962년 11월 13일 코자파는 일본 본토에서 킬러까지 고용해 재차 마타요시 세이키의 목숨을 노렸지만 그는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 불사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2년간의 전쟁으로 두 조직에선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거리에서 당당히 펼쳐지는 무력 충돌에 결국 오키나와 경찰이 칼을 뽑아들었고 양 조직을 통틀어 조직원 100명 이상을 대량 검거하면서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나아파와 코자파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어요. 오키나와 폭력단이 생겨난 이래 이런 대규모의 무력 충돌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체포된 조직원들의 재판 비용이나 가족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조직은 잇따라 내홍을 일으키며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파는 나아파와 후텐마파로 분열, 코자파는 아와세파와 얀바루파로 분열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곧 두 조직은 사라지니까요.
이렇게 나뉘어진 4개의 조직은 쉼없이 대립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1964년 11월 아와세파는 코자파의 전 두목이자 얀바루파의 고문이었던 키샤바를 저격했습니다. 이에 얀바루파가 보복하면서 제2차 오키나와 항쟁이 발발했죠. 두 조직의 싸움으로 대충 마무리되는가 했으나 아와세파가 무분별하게 날뛰면서 나머지 두 조직마저도 적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아와세파는 세 조직의 협공을 버티지 못하고 해산하게 되었죠. 전쟁의 결과로 482명이 검거되었고 630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양의 무기가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남은 3개 조직은 피해를 수습하고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을 이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유기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했는데 이 유기장의 개장 직전 후텐마파가 독단으로 유기장을 개설했습니다. 공동 유기장 바로 길 건너편에 말이죠. 이 유기장의 지분이 공평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연합은 허무하게 박살났고 나아파와 얀바루파는 보복을 시작. 1967년 3월 3일 후텐마파 간부의 집에 총탄이 발사된 것을 계기로 제3차 오키나와 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후텐마파도 반격했지만 두 조직의 협공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9일 후텐마파의 두목 타바 모리타카가 총격을 맞고 사망했고 그 결과 후텐마파는 사실상 괴멸하게 되었습니다. 나아파와 얀바루파 두 조직만이 살아남게 되었죠.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을 앞두고 본토 야쿠자들의 오키나와 진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치고받았던 오키나와의 폭력단들은 본토 야쿠자의 침공을 막기 위해 서로 뭉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얀바루파의 나카모토 요시타다의 주도로 오키나와의 폭력단이 결집해 오키나와 연합 쿄쿠르카이라는 조직이 결성되었죠. 오키나와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본토 조직은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였습니다. 야마구치구미 간부들은 다른 본토 조직의 오키나와 지부를 인수하며 오키나와에 상륙했습니다. 이 무렵 일단 뭉쳤지만 서로 앙금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던 오키나와 연합 쿄쿠르카이 내부에선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이사직책에 있던 우에하라 유키치라는 인물이 조직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는데요. 어느 날 이 우에하라 유키치의 친동생이 쿄쿠르카이 간부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조직 사이에서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이윽고 서로의 조직원을 겨냥한 납치와 폭행, 살해가 이어지면서 제4차 오키나와 항쟁이 시작되었죠. 적대 조직원을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야산에 생매장하는 등 온갖 끔찍한 보복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쿄쿠르카이의 회장 나카모토 요시타다는 살인,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1차 항쟁에서 2번의 살해 지도에서 살아남아 불사의 남자로 불렸던 마타요시 세이키는 당시 쿄쿠르카이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역시 이 시기에 총격에 맞아 불기지객이 되었죠. 오키나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976년에는 우에하라파가 오키나와에 진출한 야마구치구미에 합류하였고 이들을 막기 위해 총기와 수류탄까지 동원되며 전쟁은 더욱 격화되었죠. 본토의 야쿠자가 가담한 폭력 사태에 오키나와형 경찰은 오키나와 대립항쟁 사건 단속본부를 설치해 폭력단 저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경찰 인력만으론 사건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경계 중이던 경찰관이 폭력단원이 쏜 총격에 맞아 상해를 입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일본 경찰청 장관 아사노마 세이타로는 야마구치구미 괴멸 작전을 지시, 전국적인 폭력단 섬멸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결국 무력 충돌에 가담한 588명의 폭력단원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오키나와 폭력단의 70%에 달하는 숫자였고 4차 오키나와 항쟁은 마무리되었죠. 이후 쿄쿠르카이 2대 회장 카와다 마야마는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조직개혁과 야마구치구미와의 화해를 모색했는데요. 두 조직은 형제의 잔을 나누고 대등한 관계가 되었으나 쿄쿠르카이 조직 내부에서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결국 1982년 10월 9일 카와다 마야마 회장은 조직 내 반대파에 의해 살해되었죠. 이때 지난 4차 항쟁에서 쿄쿠르카이와 대립했던 우에하라파는 회장의 사망으로 혼란스러운 쿄쿠르카이에 대한 반격을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5차 오키나와 항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지겹죠? 다행히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있었고 쿄쿠르카이 측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5차 항쟁은 한 달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1983년 5월 오나가 료코라는 인물이 쿄쿠르카이 3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이사장 도미나가 키요시가 이를 보좌하면서 오키나와 폭력 세계는 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쿄쿠르카이 조직원 수는 1000여 명까지 늘어나며 전성기를 누렸죠. 하지만 언제나처럼 이들의 결속력은 약했고 쿄쿠르카이가 가진 이권 사업이 확대되자 다시 내부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오나가 료코 회장과 인자 도미나가 키요시 이사장의 반목이 심해졌죠. 1990년 9월 13일 이사장파
조직원들이 회장파 간부의 동생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 쿄쿠류카이는 이사장 도미나가 키요시에 대한 절연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도미나가 키요시가 이끄는 9개 조직이 이탈, 오키나와 쿄쿠류카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급기야 두 조직은 전쟁을 벌이게 되었죠. 이것이 제6차 오키나와 항쟁입니다. 오키나와 항쟁은 언제나 치열했지만 6차 항쟁이 특히 끔찍했던 것은 민간인이 휘말렸다는 점이었습니다. 1990년 11월 22일 펜스 설치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3대 쿄쿠류카이 조직원으로 오인되어 오키나와 쿄쿠류카이 조직원에게 권총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위장순찰차를 타고 경계 중인 사법경찰관 2명이 3대 쿄쿠류카이 일원들에게 질문을 하러 접근했다가 적대 조직원으로 오인받아 권총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범인들은 사건을 목격한 주부를 위협하다 다리에 총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에서 위험한 추격전을 벌이고 거리에서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시민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준 사건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미디어의 발달로 일본 전역에 중계되었죠. 일본 대중들은 80년대 벌어졌던 수많은 야쿠자 항쟁으로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폭력단 퇴출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1991년 일본 정부는 야쿠자들을 본격적으로 때려잡는 폭력단 대책법을 제정합니다. 여러 야쿠자 항쟁이 폭력단 대책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지만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 오키나와 항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오키나와 현경은 1000명이 넘는 수사원을 동원한 대대적인 폭력단 단속에 나서 220명의 폭력단원을 체포하고 42정의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결국 폭력단 대책법 시행을 앞둔 1992년 2월 7명의 사망자와 13명의 부상자를 낳은 6차 오키나와 항쟁은 종결되었죠. 종결 이후 쿄쿠류카이와 오키나와 쿄쿠류카이는 폭력단 대책법에 따라 지정폭력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폭력단은 경찰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조직 내 범죄에 대한 꼬리 자르기를 방지, 일반인 상대의 협박, 공갈, 폭력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면서 범죄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죠. 1993년 일본 경찰 백서는 쿄쿠류카이와 오키나와 쿄쿠류카이가 손가락을 자르는 유비츠메 형벌 등 야쿠자의 전통적인 행위를 강범위하게 채택하며 본토 야쿠자화되었다고 판단했죠. 두 조직은 약 20년에 걸쳐 냉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본토의 야쿠자처럼 오키나와 폭력단들도 폭력단 대책법과 전통적인 수익사업 약화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조직원의 수가 급감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생존을 위한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2010년 쿄쿠류카이 3대 회장 오나가 료코가 물러나고 하나시로 마츠이치라는 인물이 4대 회장으로 취임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후견인을 맡은 것이 적대 조직이었던 오키나와 쿄쿠류카이의 도미나가 키요시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1년 말 두 조직은 21년에 대립을 끝내고 조직의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폭력단 대책법 시행 이래 지정폭력단의 합병은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합병은 오키나와 쿄쿠류카이가 쿄쿠류카이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도미나가 키요시가 수장을 맡았지만 조직명은 쿄쿠류카이로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쿄쿠류카이는 오키나와 현내 유일한 지정폭력단으로 남아있지만 조직원 수가 계속 줄어들어 그 세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본래 쿄쿠류카이에선 공식적으로는 지들 말로는 조직원의 마약 밀매 행위를 금지하며 강력한 징계 처분을 내려왔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자금 악화로 조직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것을 묵인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전후부터 많은 밀수품을 대만으로 흘려보냈고 오키나와와 대만 폭력 조직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폭력 조직 중련방의 두목 대리 출신이자 대만의 극우 정당 일국 양제에 의한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화통일촉진당 대표 장한러가 최근 쿄쿠류카이 인사들을 대만에 초대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교분을 나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 경찰은 이들 폭력단이 내년에 있을 대만 총통선거 등에 개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쿄쿠류카이는 도미나가 키요시 회장이 사망한 뒤 후임 회장이 정해지지 않고 회장 대행 체제로 이어지며 다른 야쿠자 조직들처럼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